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북극 한기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도 더 내린 상황이어서 출근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지방은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고창과 부안, 정읍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고창에 24.5cm의 가장 많은 눈이 쌓였고 임실 22, 부안과 정읍이 21.5, 전주 8.4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서해안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이 더 내린 뒤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에는 한파 경보가, 전주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19.7도까지 내려갔고 진안 영하 19.3도, 전주 영하 12.2도 등 평년보다 7, 8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쌓인 눈이 최강 한파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되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투기 위험성을 지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제 전국적으로 큰 화제거리였는데요. 도내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단으로 산업단지에 채굴장을 설치한 사례까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공장, 선반에 놓인 컴퓨터 수십 대가 불빛을 내뿜으며 쉴 새 없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전북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굴기 대당 가격이 3,400만 원에 이르지만 온라인에는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경제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같은 산업단지에도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 산업단지 내의 한 제조업체 공장이 무단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전용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70대 정도의 기계가 2개월간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많은 채굴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압 전력을 쓰는 산업단지가 이용된 겁니다. 되게 많아요, 전주에. 완주도 많고. 없구나. 대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서의 전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계약력 전력량이 증가한 업체, 그리고 심야 전력 사용하는 업체 추려서 가상화폐 열풍이 개인뿐만 아니라 제조업계 전반의 의욕마저 꺾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창 군수 부인의 일상까지 현직 공무원이 챙겨야 하는 갑질 행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공무원의 수행과 의전을 그저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명백한 법규 위반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청 팀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수 부인을 비서처럼 수행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행사장을 수행하고 미장원 수발뿐 아니라 업무 시간에 자신의 차로 멀리 광주의 백화점에 쇼핑을 다녀온 적도 있다고 증언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말 그대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때로는 욕설과 모욕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징계감, 파면감, 내 인생의 걸림돌. 그래서 이 나쁜 대든다는 그 표정으로 저기 하면서 물을 안 떠오니까 그냥 책상을 쳐버리더라고요. 고창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잔심부름에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년 얼마 정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녔는데 나한테 얘를 바꿔달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대통령이 아닌 이상 선출직 가족 어느 누구도 공적인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시장 군수부인의 갑질 행태를 경계해 전국 지자체에 일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단체장 부인의 사적 활동이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무원의 배치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출장 목적 이외의 일로 단체장 부인을 수행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인의 사적 활동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시군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주민일 뿐인 군수 부인이 퍼스트레이드처럼 예우받고 갑질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 법과 원칙보단 관행과 권력이 지배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외버스 부당 요금을 다루는 전라북도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백억을 더 받기 위해 업체가 고의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해결의 단서인 도청의 요금 신고서조차 행방이 묘연해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5년 전인 2013년과 8년 전인 2010년에 시외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그때마다 업체는 도청에 요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운행 거리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 변경 시점에 업체가 노선의 운행 거리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전라북도는 이를 제대로 심의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가장 최근에 수리된 2013년 요금 신고서도 찾을 수가 없다며 달랑 빈 서식만 내놓습니다. 13년도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양식으로 신고를 들어오는 거죠. 못 찾는 것인지 공개하기 어렵다는 건지 의문이 커집니다. 버스업계는 44년 전 터미널 이전으로 운행거리가 단축됐지만 당시 거리를 정정하지 않아 지금껏 잘못된 요금을 받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0년 등 3년과 5년을 주기로 요금을 갱신해온 것을 볼 때 그동안 여러 차례 요금을 정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잘못 받은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5군데. 도내 시외버스 업체 모두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거짓 신고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요. 확인하거나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도청에서는 직무유기. 면허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44년 동안의 부당요금.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불투명한 요금 승인 과정은 의혹과 불신, 그리고 소비자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1,000명이 채용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100여 명의 지역 인재가 새로 채용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신규 지방공무원 1,000명 채용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도와 공기업 비정규직 5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기간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이 18%로 확대됨에 따라 113명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며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도 모두 6,200개의 상용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제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출마 유언비어가 나돌아 혼선이 일고 있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교육감의 3선 도전 발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교육감 3선에 성공하면 민선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내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봄철 기상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개월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65.7mm로 예년 평균의 4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로 특히 전주시와 순창군의 경우 기상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의 단계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모주군 모주읍 읍내리 한수마을에서 50만 원,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상마을에서 80만 원, 중계리 중계마을에서 13만 원,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성동마을에서 25만 원, 광대리 광대마을에서 2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매산마을에서 15만 원, 사거 4마을에서 30만 원, 춘산리 약산마을에서 23만 원, 연동리 청룡마을에서 20만 원, 대장리 용산마을에서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구동마을에서 20만 원, 상금리 상금마을에서 15만 원,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학당마을에서 39만 7천 원, 남원시 송동면 장포리 장포마을에서 27만 5천 원, 장국리 태동마을에서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연산리 연산마을에서 13만 원, 송상리 오천마을에서 10만 원,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백구정마을에서 30만 원, 영상리 창산마을에서 52만 1천 원, 익산시 왕국면 흥암리 마동마을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으로 내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 토크 음악 콘서트 청춘을 들려다오가 마련됩니다. 생계형 코미디 연극 500의 30이 오늘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오늘부터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장수군 출신 김다혜 작가의 그림 여행전이 장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소연 작가의 첫 번째 일러스트 개인전 나와 너 그리고가 모레까지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열립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국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오늘 센터에서 신년 할예회를 갖습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이 내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겨울방학 특별체험과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가할 초등학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이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1월 12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10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장수 영하 6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